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TV의 김성민입니다. 예, 오늘은 최근처럼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는데, 그리고 국제사회가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온갖 불법 행위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김정은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김여정 이야기입니다. 김여정이 1차 그리고 2차 담화를 저희 발표했죠.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를, 문재인 대통령을 그냥 위선자, 바보 취급하면서 무지막지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북전단 살포. 그동안 벌써 했어야 될 문제를 너희들이 안 하고 무엇을 했냐. 우리 국민적 관심을 모아서 반드시 책임자들을 처벌하겠다. 소위 우리 최고 존엄을 건드린 탈북자들을 용서치 않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대로 최근에 옹기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렇게 국내에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자 노동신문에 실린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을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남덕 청년탄광 김혁 청년덕역대가 내용이 긴데 어쨌든 탄광연합기업소의 노동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노동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기가 쉽지 않은데 저들끼리 말하는 대화를 통해서 이제 서희 사상을 전달하고 있죠. 자네도 신문을 보았겠지.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는 대목에서는 김여정이 담합니다. 통쾌하더군. 그러니까 또 다른 노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친 개에게는 그저 몽둥이 찜질이 제격이야. 이 차감기로 그놈들이 가슴팍에 통구멍을 내고 싶어 어디 견디겠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분노한 목소리는 계속된다라고 신문을 소개합니다. 우리 돌격대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인지 뭔지 하는 것을 확 폭파해 치웁시다. 또 다른 사람, 왜 국분이겠나. 원수놈들을 모조리 잿가루로 날려보내자. 이런 녹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문에 쉽지 않는 건데 또 관련 내용이 실렸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과는 개선할 것이 많다. 역대로 남조선 당국자들은 동족을 해치기 위해 못된 짓, 비열한 짓을 너무도 많이 하였다. 우리를 반대하여 감행한 정치적 모략, 군사적 망동은 그 얼마이며 대화의 막뒤에서 대결을 거치하며 겉과 속이 다르게 놀아댄 적은 그 얼마였는가. 오늘 우리가 찾은 결론은 남조선 당국과는 더 이상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것이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위협, 우리의 제도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계산법은 엄정하며 무자비하다. 일단 분노하면 모든 제약의 대가를 깨끗이 받아내고 끝까지 징벌하는 것이 우리식의 계산법이다. 이런 독들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에 세 개째 관련 기사가 실립니다. 우리의 출판 보도물들과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통하여 이미 전 세계가 알고 남음이 있겠지만 추악한 똥개들이 탈북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감히 이 하늘 아래에서 조선인민의 정신적 기둥이며 심장인 최고 존엄을 모독한 소식이 전해진 그 순간에 벌써 우리 인민은 최대의 인간 오작품들인 누절하고도 더러운 미친 종자들이 더는 놔두지 못하도록 씨도 없이 날려버리겠다는 역사의 판결을 내렸다. 참 이거 노동신문 지리작 그래야 되나요? 김여정이가 워낙 더러운 말들을 하니까 신문에도 이렇게 더러운 이야기들이 실리네요. 자멸을 제쳐가는 역적 무리들을 송두리째 불태워버리자.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린 쓰레기들을 모조리 칼탕쳐 죽이자.
우리의 신성한 핵을 mod어가고 우리 전체 인민들을 농락한 무리들에게, 문재인 무리들이란 소리예요. 철출을 내리자. 추악한 똥개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찾아내어 능지처참하자. 와. 마지막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천하의 쓰레기들과 정치가의 탈을 쓰고 그에 동조하는 남조선 것들은, 이거 우리 남조선 주민들이 다 이렇게 것들이 돼버리네요. 우리 인민이 무엇 때문에 구트러 경노하고 차디찬 보복의 서리빨로 한여름이 되지마저도 싸늘하게 올구는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북한에서 쏟아져 나오고, 한편에서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각지에서 탈북자 규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입에 닿지 못할 구호 프랭카트들을 내걸고 족대 대북 정책, 대남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소위 들고 일어났죠. 김여정이라는 정말 오리디 오린,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여자들을 그렇게 그런 대단한 인물로 본 적이 없는데, 역사상 남전 여비사상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렇게 김여정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그냥 백두혈통, 김정은의 동생, 여동생 이 정도로만 알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령처럼 굴리면서 지시를 내리고 있더라. 이걸 북한 주민들이 의문도 품고, 그리고 이런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지? 라는 생각도 할 새 없이 이른바 김여정 담화, 김여정 지시 간수를 위해서 정말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바로 오늘이 6.15 몇 주년이라고 하고 있는데, 난 6.15는 정말 그렇게 1주년, 10주년, 15주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을 품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북한도 마찬가지고 과거처럼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경색 이런 이야기, 이런 환경이 또 펼쳐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박상학 형제,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들이 이끌고 있는 두 단체를 해산시키려고 정말 미쳐 날뛰고 있죠. 통일부에서 앞장서서. 그리고 이들을 소위 감옥에 잡아놓기 위해서 별의별 소위 법들을, 들어도 못 본 법들을 다 끌어다가 저들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는 김홍걸인가요? 대북전단 살포 방지법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만들겠다고 떠들어대고 있고, 이런 환경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김정은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저도 의문을 품고 왜일까라고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아마 첫째 둘째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첫째는 아마 김여정을 후계자로 제대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이번 일을 꾸몄고, 또 일단 벌어진 일을 정말 저들 말로 하면 성과적으로 매듭짓기 위해서 지금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뒤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김정은이 재구실을 못하는, 소위 여러 가지 고질병에 의해서 재구실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저처럼 김정은이하고 비교하기도 싫은데 시한부 인생을 살지 않나. 암 환자인 저도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따금 김정은이가 가문에 콩나도 띄엄띄엄 나타나서 인민생활 향상 이 정도는 말하고 있지만, 정말 시한부 인생 같은 것 때문에 김여정에게 모든 걸 다 넘겨주려고 하고 있고, 소위 김여정이 첫 담화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끓게 하고 대한민국을 바보로 만들었던 소위 대북전단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김여정에게 모든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불가능하지 않은 게, 정말 현재 지금 상황이
김여정이 지시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가 쩔쩔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이걸 가능하게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김정은은 정말 뒤에서 뒷짐을 지고 혹은 자리에 누워서 잘 놀아대고들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과거에 김정은이 사실 저도 불편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육중한 몸을 입고 이것저것 다 한다는 게. 그래서 외부 세계에 특히 대한민국에 오피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지는 않죠. 황병서나 최령해나 김양곤이나 이런 인간들에게 자기 전용 비행기를 태워서 대한민국으로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든 시선은 덕제의 꼭두점 김정은에게만 쏠려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김명철도 내세워 봤고 여러 사람들을 내세워 봤죠. 김용남이도 여정이하고 같이 올림픽 때 보내기도 했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포커스가 김여정에게만 맞춰져 있으니까 김정은이 김여정을 아무래도 내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정말 제대로 목혀들었죠. 이런 상황을 김정은은 지켜본다. 김여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음으로 이런 것도 가정할 수 있죠. 이제 앞으로 김정은은 김정은의 사실 최고의 목표는 또 북한의 대남 전략, 대미 전략의 핵심은 대북 제재 해제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그나마 중국을 통해서라도 그나마의 식량 지원이라도 좀 받아보겠노라 이런 건데 도무지 되지 않으니까 김정은의 목표는 트럼프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얼마나 조급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일이는 문재인과 트럼프를 잘 만났어요. 정말 말 한마디에 벌벌 기는 문재인, 원칙도 없이. 그리고 대통령 재임을 위해서, 재선을 위해서 어찌 보면 할 수 없는 짓도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런 비정상적인 대통령들을 지금 대상하기 때문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접어들고 있겠죠. 일부에서는 김정은이가 지금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 오늘과 같은 도발을 위해서, 도발의 전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대단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그걸 무르익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까? 북한의 모든 대남 전략, 대북 전략은 이미 세워져 있죠. 이런 이야기는 뒤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전략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세우는 게 아니죠. 소위 삼중 소기실, 군사적 도발은 청참호부, 작전부 이런 데서 다 만들어지고 김정은은 사인만 하죠. 사인만 하고 제 비위에 거슬리면 또 화를 바락바락 내면서 그런 제안서들을 뒤집어 버리고 이런 짓만 하지. 제가 앉아서 진지하게 앉아서 열을 20알 그렇게 머리를 쓰고 이런 인간이 못 되죠.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가 지금도 무슨 전략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뒤에 숨어서 보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왜 나타나지 않냐 하면 두 번째는 저는 자신 있게 아플 거다. 정말 앓고 있을 거다. 그런 와중에도 저번에 잠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와서 웃는 모습 제스처를 취하고 지휘봉을 들어서 얘기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인민생활 향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김정은은 김여정이가 다 그림을 만들고 아마 미국을 향해서도 곧 도적장을 던질 겁니다. 그러면 그 뒷거두매를 하려고 아픈 몸을 끌고 나와서 그래도 남들 폼은 잡아야 되니까 현재 독재자니까 북한의 최고 독재자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김정은은 연출하려고 하지 않을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김여정을 북한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대한민국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김여정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김정은은 뒤에 숨어 있다. 그리고 아프다. 두 번째 이유는 아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플 거다. 그리고 그나마 기력이 있으면 지금 김여정이가 다 만들어 놓는 미국의 대선을 향해서 한치 한치 기어 오를 거다.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100% 동감합니다. 일단 대한민국을 대포밥으로 내보내서 완전 호수아비로 문재인 정권을 호수아비로 만들어 버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발이 군사적인 도발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우리가 관여할 생각 없다. 어찌 보면 김정은이가 그럴 것이다를 생각하고 미리 선수 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트럼프의 대선을 향해서 재선을 향해서 한치 한치 기어오를 거다. 그 전적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탈북자들을 미끼로 삼았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이 대선이니까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10월쯤에 소위 내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군사적 도발을 통해서 트럼프를 자극할 것이다라고 점치는 분들도 있는데 좀 너무 좀 늦은 것 같아요. 아마 지금 6월부터 시작해서 7월달, 늦어도 8월달에는 8월달 이전에는 미국을 향한 정말 커다란 도전에 군사적 도발에 도발이 벌어질 거고 김정은이가 이때 나서서 서히 뒷짐을 지고 트럼프에게 한 소리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럴 때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이 애국 세력이 김정은 그리고 김여정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주의적인 반인도적인 그리고 반인민적인 이런 저들에 대해서 원칙적인 요구를 세우고 자유통일이라는 원칙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